김수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좋은 점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년이 보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사유 1위가 안정된 직업을 희망하겠다고 하는 게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데 각 직종마다 그 정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고요. 19년도 7급 공채 출신의 59세 합격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경찰이나 소방직 공무원은 60세고 대신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은 62세, 또 검사는 63세, 대법관은 70세, 군인은 연령 정년이 있고 계급 정년이 있고 근속 정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다들 그러죠. 노후가 보장된다 라고들 합니다. 이 공무원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에서 9%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는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이 되고요. 연금 지급 방법은 연금으로 100% 지급을 하든지 또는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 플러스 일시금 이 세 가지 종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당시 직급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은 보통 200에서 3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김주사는 37년간 공무원 근무를 했고요. 공경력 1년 플러스해서 4급으로 퇴직을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건 월 300 정도 됩니다. 연금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됐습니다. 2021년도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에서 0.5%가 인상이 됐고요. 연금과 별도로 일정 퇴직수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 세 번째입니다. 결혼이 쉬워지고 출세의 길도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남녀 불문 배우자의 직업 1위고요. 취업 선호도도 1에서 2위에 해당됩니다. 안정된 직장에 특히 고시 출신은 정략 결혼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간혹 보도가 된 바 있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고시 출신은 최소 1에서 4급까지 또는 장차관, 국회의원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직급에 따라서 제사 때는 지방을 쓰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인 경우에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을 쓰는데 여기서의 학생이 조상의 직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 네 번째입니다. 복지 등 혜택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병가나 자녀 돌봄을 위해서 휴직이 가능한데요. 질병휴직은 최대 2년, 해외 유학은 3년, 양육, 출산은 3년, 부모 등 요양은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고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는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또 지급을 받습니다. 연가와 특별휴가가 있는데요. 5년 이상이면 20일간의 연가가 있고요. 장기 재직휴가는 10일에서 5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유학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일정 어학 점수가 획득이 되면 비용을 지원받아서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기관들이 다 이런 건 아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 기관이 있고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공무원 복지 부분이 일정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포인트 인상이라든가 단체보험 가입 등의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대나 국립대 대학원 입학 시 학비 지원을 받고 야간대학도 다닐 수 있고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을 할 경우에는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 5번째입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이 쉽습니다. 전문 자격증 중에서도 행정사, 관세사는 1차, 2차 면제고요. 2차 과목은 2분의 1 미만까지는 과목이 면제를 받고, 법무사, 변리사는 1차 면제에 일부 과목만 면제를 받고요. 회계사는 1차 면제고요. 주택관리사와 공인노무사는 1, 2차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직급과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 6번째입니다. 표창과 훈장 등을 받기가 쉽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나 장관, 기관장 표창을 받게 되는데 성과나 근무 연수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우수자나 선행 공무원 등 일정 직급과 근무 연수가 오래되신 분에 대해서는 정보모범 공무원상이나 대통령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가장 받고자 하는 상으로서 3년간 월 5만원씩 18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일부 공무원은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훈장은 성과 우수자나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데, 퇴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훈격이 좀 다릅니다. 7번째입니다. 특별 분양, 특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출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특별 분양 시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기관이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 그에 따라서 또 특별 분양 혜택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다소 저렴하고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고요. 생활안정자금은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 8번째입니다. 강의나 출판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강사료를 받을 수 있고요.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강의는 주로 5급 이상, 직급이 다소 높은 분들이 주로 하는 편이고요. 강사료를 많이 받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9월에 머니투데이에서 외부 강의료 연 1,000만원 수익 올린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강의료로 1,00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에세이나 시집이나 소설의 출판도 가능합니다. 9번째입니다. 퇴직자에게는 일정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로연수 기간에 따라서도 일정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출장비나 급량비, 시간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급여는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공로연수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기관마다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1년간에 약 3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 중에 50만원 정도는 교육비로 사용을 했고요. 250만원은 에세이와
유모집을 출판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열쇠 등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황금 열쇠를 왜 지원을 하느냐,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왜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의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각출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공개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무원이 좋은 점 10번째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외국 주재관의 근무가 가능하고요. 해외 출장을 가는 기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통해서 많은 일을 경험해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일을 통해서 생활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좋은 점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